네, 마음을 이끄는 크리스천 청소년들의 이야기, 다음 세대 마이콘.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희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두 학교에서 출연을 하는데요. 먼저 아이머스 실용음악학교 그리고 러브리지 크리스천 스쿨 학생들입니다. 아이머스는요, 라틴어로 가장 깊은이라는 뜻을 담고 있고요. 러브리지는 러브와 브릿지를 합친 말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학교 이름처럼 하나님의 가장 깊은 마음으로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있는 아이들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만나볼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도 학생들 만나보기 전에요. 먼저 함께 하시는 분들부터 소개해드릴게요. 개그맨 김종석 집사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똑딱따 똑딱딱. 빨리 보고 싶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또 늘 아름다운 배우시죠? 이혜근 권사님 함께 하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혜근입니다. 네. 그리고 러브리지 크리스천 스쿨 아이머스 실용음악학교에서 선생님과 학부모님들 그리고 학생들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CTS 아트홀에서 진행하는 다음 세대 마이콘. 오늘도 어떤 크리스천 청소년들이 멋진 이야기를 들려줄지 기대가 되는데요.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자살을 시도할 정도로 광야에서 방황하던 예찬이. 음악을 통해 위로받고 회복하며 사명을 깨닫게 된 과정을 고백합니다. 가장 나다운 나를 찾고 싶다는 하란이. 음악과 함께 내딛는 새로운 발걸음을 소개합니다. 뇌전증병 진단을 받았지만 누구보다 건강하다는 수민. 하나님께 선물로 받은 삶의 기쁨과 소망을 전합니다. 가슴 뭉클한 사연으로 가득한 다음 세대 마이크 온. 시작해볼까요? 서울에 위치한 아이머스 실용음악학교. 기독교 신앙 안에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음악적 재능을 발전시키기를 꿈꾸며 2011년 실용음악 특성화 학교로 설립된 기독교 대안학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야기를 담아내고 신앙인의 삶을 노래하고 세상과 음악으로 소통하는 아름다운 꿈을 펼치고 있는 아이머스 학생들. 기독교 신앙의 확고한 기반 위에서 실질적이고 전문적인 음악 교육은 물론 다양한 활동을 통해 인문학적 소양과 재능을 꽃피우며 앞으로 대중문화를 선도해갈 하나님의 인재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남들이 갖고 있지 않은 나만의 개성, 나만이 표현할 수 있는 음악적 표현들, 그런 교육들이 어릴 때부터 특히 이 고등학교 과정에서부터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 학교가 통합교육을 중심으로 사실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재즈 트리오를 같이 만들어서 앨범도 내고 공연도 하면서 활동하고 싶은 것인데, 세상을 향해 음악으로 이야기하는 아이머스 실용음악학교의 학생들이 오늘 마이콘 무대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까요? 지금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아이머스 실용음악고등학교에서 프로듀싱을 전공 중인 2학년 윤예찬이라고 합니다. 먼저 제가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제가 음악을 하잖아요. 음악이란 것은 저에게 어떤 의미인지, 또 제가 왜 음악이라는 이 길을 선택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저의 이야기입니다. 먼저 제 이야기를 시작하자면 저는 3남 1녀 중 첫째로 태어났고요. 아버지께서 PD 생활을 하셨었는데 여기 CTS에서도 근무를 하셨었고, 굉장히 긴 세월이라면 긴 세월 동안 PD 생활을 하셨었는데요. 아무튼 그런 가정 속에서 행복한 유년기를 보냈다고 할 수 있죠. 남부럽지 않은 그런 시기를 지나고 이제 제가 한 7살 때쯤이었을까요? 아버지께서 이제 부르심을 받으셨는데, 그래서 그때쯤에 이제 총신대에 입학을 하시게 되고 신학을 시작하시게 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공부를 하셔야 되니까 PD 생활을 이렇게 그만두게 되셨었는데, 그때부터 이제
경제적인 수입이나 활동이 없다 보니까 좀 경제적으로 어떻게 좀 힘들어지는 시기를 보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저 힘들어도 부모님들이 하시는 말씀이나 어르신들이 저에게 해주셨던 그런 신앙적인 이야기들, 그런 거를 이제 어린 나이다 보니까 그냥 믿고 내가 그래야지 생각하면서 마냥 내가 열심히 해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 시기를 지나면서 내가 배운 건 이게 아니고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런 내용들이 되게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시기를 이렇게 지나면서 암묵적인 부담감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신앙적인 거에 대한 괴리감? 그런 것들이 계속 어떻게 보면 생기게 됐던 것 같아요. 세상이랑 내가 배웠던 주님에 대한 이런 생각, 신앙적인 세계관, 그런 것들이랑 이제 너무 달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어린 나이에 또래 친구들보다 조금 더 성숙해지는 시기라고 할까요? 어떻게 보면 빨리 왔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가정은 힘들고 피부로 겪는 거랑 너무 배웠던 거랑 다르니까 어느 순간부터 세상적인 성공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좋은 학교에 가고 돈을 많이 벌고 이런 것들을 되게 속으로 갈망하게 된 거예요. 그때쯤부터 하나님과 본격적으로 멀어졌던 것 같아요. 또래 친구들이랑 그냥 어울리고 또 그냥 이게 재밌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과 교회에는 아빠에 대한 철없는 원망들이 좀 있다 보니까 스스로 계속 더 멀리하게 됐죠.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가정도 일으킬 수 있고 또 남부럽지 않게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공부를 어떻게 보면 열심히 했었어요. 중학교 때지만 전교 2등까지 했었고 전교 회장이라는 그런 타이틀까지 거머쥐게 되었는데, 막상 그렇게 이루고 제가 원했던 목표? 그런 거에 다가가게 되었는데 정말 허무하더라고요. 되게 소중한 것들? 익숙해서 소중한 것들 있잖아요. 제가 열심히 하는 목표의 이유가 가족이었고 또 가족들이 옆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목표가 되고 열심히 했던 건데, 어떻게 보면 그냥 눈앞에 것만 쫓고 또 친구들을 따라가면서 그런 부분들을 완전히 잃어버렸던 거죠. 행복을 가장한 순간의 재미에 되게 많이 빠졌었던 것 같아요. 정말 너무 허무했고 저 스스로에 대한 기대? 내가 이렇게 돼서 더 좋은 사람이 되겠구나 하는 그런 기대들이 완전히 상실돼 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되게 방황을 많이 했는데 손을 대면 안 되는 것들에도 되게 손을 많이 댔어요. 친구들이랑 어울리다 보니까 또래 중에서 비행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은 정말 거의 다 해봤고, 또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제 유일한 위안이 됐던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저도 제 자신이 내가 한없이 밑바닥으로 추락하고 있고 내가 처음부터 추구했던 방향, 또 가르침을 받았던 그런 인생과는 정말 너무 다르구나 라는 걸 알고 있었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런 감정들, 우울함, 또 암울한 감정들, 그걸 계속 혼자 쌓아두고 살다 보니까 되게 생활이 이중적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솔직히 가족들에 대한 미안함이 제일 많았고요. 저 스스로도 내가 가면 속에 살고 있구나, 내가 가면을 쓰고 연기를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되게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되게 많이 들었고, 내가 이대로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스스로 했어요. 사람을 제가 정말 좋아해서 친구들도 좋아하다 보니까 전교 회장 이런 것 직책들도 하게 되고 되게 친구가 많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런 감정들을 쌓아두고 막 스스로 가면을 쓰고 살고 있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인간관계가 막 되게 불편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사소한 일 하나조차도 스스로 못하게 되는 경지? 그런 거에 이르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못하게 됐다기보다는 하고 싶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정말 좋은 부모님이 계시고 신앙적으로 좋은 교육을 받아왔지만 아무한테도 얘기를 하지 않고 너무나도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그런 제 자신이 너무나도 뚜렷하게 보이다 보니까 어느 순간 그냥 정말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정말 삶의 의미, 목표가 하나도 없었고 주변에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정말 살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숨기고픈 과거일 수도 있는데, 전교 회장이었던 중학교 3학년 그때 학교 3층에서 수신을 했었어요. 아무 생각도 들지가 않았고 우울함과 암울함의 끝을 달리고 있다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투신을 하고 하면서도 아,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게 아닌데, 내가 처음부터 생각했던 건 이거랑 정말 다른 길인데,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점점 더 그런 괴리감이 심해진 거죠. 병원에 들어가게 되고 병원 생활을 되게 오래 했었어요. 최근까지도. 그런 상황에서도 유일하게 저한테 위로를 줬던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음악이었어요. 누구한테 위로를 받으려면 아, 내가 이것 때문에 힘들어, 또 이런 상황 때문에 내가 너무 지쳤고 더 이상 나아갈 수가 없을 것 같아 라는 얘기를 해야 비로소 누군가한테 어떤 말을 들을 수 있고 그렇잖아요. 왜냐면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아무런 대답도 돌아오지 않으니까. 근데 음악은 구구절절히 제가 아, 이것 때문에 힘들어 하지 않아도 그냥 단순히 음악을 듣는 것만으로 음악이 제 상황, 그런 순간들에 공감을 해주고 또 묵묵히 위로를 주더라고요. 그냥 또 제 자신을 정말 끔찍히 한심하게 여겼는데, 그렇게 끝없이 우울하기만 했던 저에게 세상을 다시 한번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이유라고 할까요? 그런 인생의 목적, 목표를 음악이 저에게 다시 한번 심어줬던 것 같아요. 제가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아, 내가 이렇게 음악으로 위로를 받았으니까, 또 이걸 통해 다시 한번 살아갈 힘을 얻었으니까 나도 내가 만든 음악으로, 또 내가 그 음악 안에 넣어놓은 메시지로 누군가를 위로하고 또 그 누군가의 순간을 위로해주고 그렇게 도움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었어요. 딱 그 생각이 드는 순간 약간 저 스스로 놀랍게도 이렇게 느낀 거예요. 아, 어쩌면 주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고 또 내 음악으로 이렇게 위로를 주고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게 주님이 저에게 주신 사명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정말 놀라운 마음을 가지고 원래 취미로 피아노를 치거나 바이올린을 켜거나 그런 활동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 그때서부터 음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됐고 지금 다니고 있는 음악 학교에 오게 된 거예요. 스스로 정말 아끼지 못했는데 저를 스스로 사랑해주는, 아껴주는, 저를 이해하는 과정을 겪고 있다고 해야 될까요? 어쩌면 음악이 저에게 가져다준 긍정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의 음악으로 누군가에게 또 주님을 전하고 또 그런 상황에서 아, 네가 정말 힘들었구나, 이런 거를 그냥 음악으로 전하고 싶고 또 그런 걸로 위로를 주고 또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게 주님이 주신 저의 사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저를 다시 한번 일으켜준 진짜 한없는 축복이자 그런 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좀 부끄럽지만 이 자리에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만든 음악을 짧게나마 들려주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여러분들에게 행복이란 무엇인가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나 자신이 아무리 쓸모없고 한심해 보인다고 해도 끝까지 자기 자신을 믿어주고, 또 제가 음악을 찾았듯이 끊임없이 좋아하는 것에 도전을 해보고 실망하기도 하면서 올 한 해에는 저처럼 다시 한번 일어서고 주님이 주신 사명을 찾아 달려나가는 그런 한 해가 되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솔한 강연과 멋진 음악까지 윤예찬 군의 강연 잘 들어봤습니다. 음악을 통해서 다시 일어날 수 있었고 또 그 음악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찾게 됐다라고 했는데, 혹시 그러면 그 과정에서 영향을 많이 받았던 음악이나 뭐 노래가 있을까요? 저는 히즈윌님의 광야를 지나며 그 노래 정말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그 노래가 저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줬지 않나 싶습니다. 네. 최종 목표는 프로듀서인데 이제 제가 만든 음악이나 제가 쓴 가사를 통해서 위로를 전하거나 희망을 전하는 게 저의 최종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구나. 저는 아까 음악을 듣는데 천지창조가 생각이 났어요. 맞아요. 맞아요. 뭔가 그 음악에서 어두운 곳에 환한 빛이 쫙 맞아요. 그러면서 뭔가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가는 그 그림이 제 머릿속에 이렇게 쫙 펼쳐지면서
그 음악이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그 음악을 통해서 워십을 해가지고 많은 그러네요. 곳에 저도 좀 이렇게 같이 하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들게 됐고 근데 요즘에 그 음악 치료사 이런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음악 치료사 또 CCM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위로를 주고 그런 정말 귀한 사람으로 쓰임 받으면 정말 좋겠다. 맞아요. 왜냐면 무엇보다 그런 시간들을 보내봤기 때문에 아픈 사람이 아픈 사람 마음을 알거든요. 그렇죠. 정말 저도 같이 이렇게 관심 있게 응원하고 싶습니다. 네, 귀한 격려의 말씀 고맙습니다. 음악 학교라면 아무래도 음악 관련된 수업이 많겠네요. 어떤 것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일반 학교에는 없는 화성학 수업이나 합주 수업 그런 것들도 있고 이제 다양한 수업들이 있는데 그냥 순전히 음악을 접목해서 음악적으로 뭐 녹음이나 연주 부분이 이렇게 있는데 그런 부분을 되게 통합해서 가르쳐주는 수업이 많은 것 같아요. 이 자리에 김영희 상임이사님이 나오셨습니다. 학교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 아이머스 학교는 기독교 신앙을 토대로 우리 예찬이처럼 음악적인 이런 재능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것을 깨닫게 하고 네. 또 통합적이고 창의적인 그런 교육을 통해서 전문성을 가진 그런 뮤직 아티스트를 양성하기 위해서 2011년에 저희가 설립한 그런 기독교 실용음악 특성화 대안학교입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어디에서도 예찬군이 힘든 시간을 보냈던 그 시절들처럼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 친구들에게 뭔가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저는 이런 상황들을 겪다 보니까 하루를 사는 게 아니고 살아내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꼭 그 하루를 버티고 살아내는 그런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정말 진심 어린 말인 것 같아요. 앞으로도 예찬군이 세상을 향해서 많은 힘들어하는 위로가 필요한 분들에게 꼭 위로를 전할 수 있는 음악을 만드는 멋진 음악인이 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강연 고맙습니다. 네. 네, 이어서 아이머스 실용음악학교 학생이 한 명 더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17살 박하랑 학생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아이머스 실용음악학교에 다니고 있는 2학년 박하랑입니다. 저는 오늘 가장 나다운 나를 찾아가는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해드리려고 합니다. 어렸을 적으로 돌아가 초등학교를 졸업할 무렵 아버지께서 홈스쿨링에 대해 알려주시며 중학교 생활은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닌 집에서 공부를 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권하셨습니다. 그때 저는 홈스쿨링의 존재조차도 알지 못했지만 이것저것 찾아보니 다양한 것을 보고 배울 수 있었고 여러 가지 장점 중 하나인 내가 직접 시간표를 짜서 공부할 수 있는 점이 마음에 들어 홈스쿨링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다른 친구들과 다른 길을 걸어간다는 것이 걱정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저의 미래를 보다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가기 위해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 마음을 굳게 먹고 첫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하지만 틀이 갖춰지지 않은 환경에서 모든 것을 스스로 계획하고 결정하는 일은 그리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돌이켜보면 의미 없게 보낸 시간도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스스로의 힘으로 15살에 중졸 검정고시를 마친 저는 그해 겨울 이제는 나에게 맞는 교육과정을 좀 더 적극적으로 찾아볼 필요를 느끼며 진학할 학교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머스 실용음악학교에 대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피아노를 배우고 늘 음악을 가까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음악은 제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영역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학교에 방문해서 만나본 선생님들은 너무나도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무엇보다 혼자서 모든 것을 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 이제는 누군가와 함께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입시 과정에 필요한 절차를 걸치며 저는 아이머스 실용음악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자유롭게 시간을 사용하며 2년의 시간을 보낸 저에겐 일정한 시간에 맞춰진 학교를 다니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중학교 3학년의 나이에 고등학교 1학년 생활을 하다 보니 같은 학년이지만 한 살 더 많은 동기들과 선배들을 대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대한교육의 창의적이고 학생 주도적인 교육 방식은 오랜 시간 익숙했던 공교육과는 너무나도 달랐기 때문에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방식의 수업은 선생님께서 전문적인 지식을 알려주시고 따라서 배우는 것이었는데,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수업은 새로운 내용을 배울 때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일정한 결과물을 만들면 피드백해 주셔서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힘을 키워주는 방식이었습니다. 아직 기초가 튼튼하지 않았던 저에게 이러한 수업 방식은 눈에 띄게 실력이 향상되지 않았기 때문에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특히 실용음악은 실기 수업 위주로 이루어져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학교에서 수업하는 날이 많지 않아 처음 하는 온라인 수업에 적응하는 데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오랜 시간 배웠던 클래식이 아닌 새로운 영역인 실용음악을 배우는 일도 어렵게만 느껴져 힘겨운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 선생님들의 도움이 컸습니다. 아무런 배경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만들어내는 결과물들은 저를 낙심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들께서는 결과물에서 좋았던 점과 보완해야 할 점들을 같이 말씀해 주시며 제가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전에 공부하던 방식은 주어진 자료를 외우기만 하면 되는 거였지만 아이머스에서의 교육 방식은 선생님께서 제안해 주신 범위 안에서 필요한 자료를 스스로 조사하고 정리하는 데에서 시작했습니다. 반복적인 학습을 통해 기능을 빠르게 익히는 대신 성경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독서를 읽고 토론하면서 생각의 틀을 넓혀나갔습니다. 우리 학교의 이런 자기주도적인 공부는 제 내면을 넓히고 세상을 바라보는 따뜻한 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저 자신을 발견하고 저만의 색깔을 찾는 작업이었습니다. 나를 표현하는 과정은 누군가 가르쳐 주어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정해진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저 스스로에 대해 알고 그것을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이 한 번도 주어진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학교의 교육과정 속에서 또 선생님들과 선배님들과의 관계 속에서 저는 저 자신을 드러낼 용기를 얻게 되었고 가사와 멜로디를 통해 저만의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방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저희 학교는 1년에 3번 공연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학교의 공식적인 커리큘럼인데 모든 전공이 오디션을 통해 공연에 참여해야 한다는 점이 낯설었습니다. 제가 만든 곡이 다른 사람들 앞에서 연주될 수 있을까 막연히 두렵기도 했습니다. 공연 준비에 가장 큰 도움을 준 건 선배들이었습니다. 기본적인 툴의 사용 방법부터 음악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선배들은 친절히 설명해 주었고 그렇게 음표가 쌓여갈 때마다 제 실력도 조금씩 향상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제가 처음 무대에 올린 곡은 나무 그늘이라는 곡입니다. 무더운 여름에 실내에서 에어컨이나 선풍기 같은 인공적인 바람을 오래 쐬면 감기에 걸리거나 또 다른 해를 입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인공적인 방법이 아닌 편안하면서도 힘을 줄 수 있는 나무 그늘이 더 좋았습니다. 저 또한 그런 나무 그늘 같은 사람이 되어서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마음을 담은 노래를 처음 만들어 보았는데 신기하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 공연에 대한 두려움이 점점 커졌습니다. 첫 공연날 저는 아버지께 짜증을 낼 만큼 긴장했습니다. 단지 연주만을 하는 게 아니라 공연 전체를 기획하고 우리 손으로 운영해야 했습니다. 저는 좌석 배치와 티켓팅을 담당했는데 틀릴까봐 조바심이 났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무대에 오르는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어떻게 끝났는지 기억은 잘 나지 않지만 영상을 보니 막대처럼 긴장해서 서 있는 제가 우습게 느껴졌습니다. 그래도 멋진 공연을 해낸 저 자신이 자랑스러웠습니다. 두 번째 곡은 나에게라는 곡입니다. 그동안 저는 항상 불편한 상황을 마주하게 되면 겁이 나서 도망치거나 숨기에 바빴습니다. 그런 상황을 마주하면 저도 모르게 긴장하거나 점점 자신감을 잃곤 했습니다. 이 곡은 그런 저에게 스스로 위로와 용기를 주고 싶어 만든 곡입니다. 이 노래는 곧 앨범으로도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처음엔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만든 노래가 세상에 알려진다는 게 너무 신기하고 뿌듯합니다. 음악을 통해 그리고 아이머스를 통해 저는 나다운 나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남은 2년 그리고 그 이후의 여정이 어떻게 될지는 저도 잘 모르지만 그렇기에 조금 더 용기를 내어 오늘도 새로운 한 걸음을 내딛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다운 나를 찾아가고 있는 박하랑 학생의 두 번째 강연 만나보셨습니다. 무대에 올라가기 전까지는 엄청 떨렸는데 그래도 하고 나니까 되게 보람차고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잘했어요. 너무 잘했어요. 또래 친구들과는 조금 다른 길을 걸어왔어요. 중학교 과정은 이제 검정고시를 봐서 했고 지금은 이제 같은 학년 친구들보다 그래서 조금 어린 거죠? 네. 좀 더 얘기를 해주신다면요? 이제 아무래도 제가 이제 같은 학년이지만 이제 동기들하고 나이가 다르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는 조금 말도 잘 못 걸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래도 되게 친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그렇구나. 홈스쿨링은 아버지의 권유로 하게 됐다고요? 네. 어떻게 아버지가 맨 처음에? 사실 저는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홈스쿨링에 대해서 전혀 몰랐어요. 근데 이제 아버지가 말씀해 주시고 나서 많이 찾아보니까 되게 흥미롭게 느껴지기도 하고 멋있어가지고 한번 해보고 싶어서 하게 됐습니다. 그랬구나. 홈스쿨링만이 갖는 장점이 물론 있겠죠. 근데 또 학교에서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함께 지내면서 느끼는 즐거움도 또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수업을 학교에서 제일 좋아해요? 저는 이제 모든 수업을 다 좋아하지만 이제 비트메이킹이라는 수업이 있는데 제가 원래 그 수업을 1학년 때는 정말 못했었거든요. 적응도 못하고 그래서 되게 못했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듣다 보니까 이해도 조금 되는 것 같고 선생님이 되게 잘 가르쳐 주셔서 요새는 그 수업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비트메이킹이라는 수업이 어떤 수업인지 좀 간단하게 소개를 해줄 수 있을까요? 드럼 같은 것도 배우고 아니 이제 뭐 기능적인 것들도 배우는데 아예 이제 여기서는 역사까지도 들어가서 네 전문적인 것까지 배워서 심화된 내용들도 많이 배우는 것 같네요. 이 자리에 하랑 학생 어머니가 나와 계십니다. 김상주 사모님, 초등학교는 이제 공립학교, 그리고 중학교 과정은 홈스쿨링, 그리고 지금은 대안학교. 참 다양한 형태의 교육들을 다 경험했잖아요, 우리 하랑 학생이. 오늘 따님 강연 어떻게 들으셨어요? 자녀 교육에 대해서는 다 이렇게 어렵고 신중하게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 지역에서 아동 청소년 상담사로 일을 하면서 학교 현장에서 굉장히 마음에 어려움을 가진 친구들을 좀 많이 만나게 됐었어요. 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과도한 경쟁이 좀 없는 곳에서 아이가 교육을 받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아이를 홈스쿨 하게 되고 지금은 이제 대안학교에 보내고 있는데 지난 시간이 사실은 다 이렇게 좋았던 건 아니고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오늘 이렇게 강연을 좀 듣고 아이가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지켜볼 수 있다는 게 굉장히 감사하고 기쁜 일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패널분들 이야기도 한번 들어볼까요? 김종석 집사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홈스쿨링은 제가 보기에는 철저한 자기 관리가 필요해요. 시간표가 정확해야 되고 그 시간표에 채울 수 있는 홈스쿨링에 맞는 그런 또 이 테마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한국적인 교육 환경에서는 실은 상당히 좀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 지금 청년기에 있는 아이들의 의지가 그거를 끌어갈 수 있는 힘이 좀 부족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부모님들에 대한 정보력 그리고 사회 시스템 이게 조금 부족해서 아마 홈스쿨링을 하다가 검정고시를 이렇게 가고 그다음에 이제 대안학교로 왔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홈스쿨링을 하는 이제 원하는 친구들 반드시 그 세 가지 정도 조건을 충족이 되는지를 부모님들도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음악을 하기 때문에 훌륭한 음악가가 되기 위해서 팁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책을 많이 봐야 돼요.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소리를 많이 들어야 돼요. 예, 그래야지 풍부한 감성을 갖게 되거든요. 귀여운 말씀. 귀여운 말씀 고맙습니다. 이 자리에요. 아이머스 실용음악학교 학생들이 방청을 왔어요. 우리 주연 학생. 원래 학교에서 그렇게 말이 많은 친구가 아닌데 말을 막 엄청 잘하는 모습을 보니까 좀 새롭네요. 아 그래요? 네. 본인은 안 나올 거예요? 저요? 네, 나올 생각 없어요? 보면서? 네.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네, 하랑 학생 실용음악을 이제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꿈에 대해서도 한번 뭐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본 적이 있을까요? 근데 요즘 조금씩 도전을 하고 있는 추세인 것 같은데 보통 이제 막 찬양이나 CCM 이런 거 하면은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되게 재미없고 지루한 음악으로 생각이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틀을 좀 깨고서 일반 사람들이 들었을 때도 이거 되게 노래 좋네? 약간 이렇게 생각이 되면서도 이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곡을 만들고 싶습니다. 맞아요.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 모두에게 두루두루 위로를 전하고 또 감동을, 특히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곡을 꼭 쓰길 바라겠고요. 강연에서도 소개를 해줬지만 나무그늘이라는 제목만으로도 너무 아직 곡을 들어보지 못했지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앞으로도 그런 훌륭한 곡들을 많이 만드는 하랑 학생이 되길 응원하겠습니다. 귀한 강연 고맙습니다. 네, 매주 다양한 주제로 다음 세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다음 세대 마이콘. 이번 3번째 강연자는요, 아주 반가운 얼굴인데요. 한 달 전에 방송에서 이 패널석에 앉았던 친구예요. 참 열심히 준비해서 나오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지키러 오늘 나와준다고 합니다. 러브리치 크리스천 스쿨 이수민 학생의 강연 만나보겠습니다. 교실에서 글로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직접 현장에서 섬기고 배우고 함께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몸소 실천하는 러브리치 크리스천 스쿨의 학생들. 우리 학교가 이렇게 선교할 수 있고 부모를 본다는 게 자랑스러웠어요.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더 기대되고 싶다고. 하나님의 사람을 키우는 기독교 공동체로서 선교와 봉사에 누구보다 헌신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명수를 다른 믿지 않는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는 계기가 돼요. 사람들이 막 거부하지 않고 되게 잘 받아들여서 그렇게 희망이 보였어요. 다양한 교육과 훈련을 통해 재능과 은사를 찾아가며 세상에 사랑을 전하는 다리가 되겠다는 비전을 키워가고 있는데요. 그 꿈에 대한 강연이 지금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러브리치 크리스천 스쿨 10학년에 재학 중인 이수민입니다. 저의 이야기에 앞서 저희 학교를 잠깐 소개하고 싶은데요. 저희 학교는 성남 남한산성 자락에 있는 기독교 대안학교입니다. 성남 지역을 복음으로 섬기고 있는 금광교회 내에 세워져 있습니다. 저희 러브리치 크리스천 스쿨만이 가지고 있는 몇 가지 특별한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학년 간의 구분이 없이 수업과 활동을 같이 한다는 것입니다. 선배들, 후배들과 폭넓게 교제할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선배들은 후배들을 돌봐주면서 선배로서의 인격과 자세를 세워가고 후배들은 선배들을 보면서 자라납니다. 또 저희 학교는 셀프 스터디를 중요한 방법으로 하는데요. 혼자 공부하면 더 깊게 집중할 수 있고 저에게 딱 맞는 공부 방법으로 공부할 수 있습니다. 혼자 공부하다 보면 모르는 것들이 생기곤 하는데 그때마다 제 주변에 계시는 선생님들이 저에게 딱 맞는 도움을 주십니다. 저희 학교는 미국 교재를 사용하는데요. 그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영어와 친하게 지내게 됩니다. 때론 어렵게 느껴질 때도 있지만 영어 실력에 도움이 되고 세상에 대한 시야를 넓힐 수 있습니다. 어려운 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네요. 세상에 대한 시야를 넓게 해주는 학교에 몇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국내외로 비전 트립 단기 선교 훈련을 다니기도 하고 외국의 학교와 교환학생을 가기도 합니다. 당연히 신학훈련도 포함되어 있고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러브리치 크리스천 스쿨의 이런 특별 프로그램에서 경험했던 것들에 대한 것입니다. 첫 번째 경험은 캄보디아 단기 선교 때의 이야기입니다. 캄보디아는 저의 첫 번째 단기 선교지였습니다. 처음으로 참여하는 해외 활동이다 보니 놀러 간다는 마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이름만 선교였습니다. 친구들과 계속 붙어 있으면서 놀 수 있는 것, 그리고 관광하는 날만 기대하면서 그곳에 갔었던 저는 봉사하고 선교 활동을 하는 동안 제대로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친구들과 노는 것에만 관심이 있어서 그랬는지 오히려 친구 사이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선교 활동을 마무리하고 숙소에 돌아온 오후였습니다. 수영장에서 놀다가 제가 우연히 휘두르던 팔에 친구가 맞아서 싸우게 되었습니다. 작은 문제였지만 저에게는 큰 걱정거리였습니다. 저는 친구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했거든요. 며칠 동안은 선교 활동을 할 때도
봉사활동을 할 때도 친구 관계만 걱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걱정은 하나님을 향한 불평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불평이 커져갈 때쯤 저는 한 마을에 우물을 만들어주는 사역을 하러 갔습니다. 그 마을은 물도 쉽게 구할 수 있는 마을이 아니었던 거죠. 당연히 마을의 아이들은 옷도 신발도 제대로 된 것을 입고 있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가 부족한 곳에 그곳 사람들은 우리가 만들어 기증한 우물에 정말 기뻐했습니다. 저에게는 늘 당연했던 물에 대해 감사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사람들을 보면서 제가 불평하고 있는 것들이 부끄러웠습니다. 저는 언제든 정수기에서 맑은 물을 마실 수 있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좋은 옷, 좋은 신발은 말할 것도 없고요. 나에게 당연한 것에 너무도 기뻐하는 그 사람들을, 감사하는 그 사람들을 보며 저에게는 감사가 없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작은 걱정거리가 생겼다는 것으로 하나님께 불평을 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불평은 그만 감사를 더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캄보디아에서 돌아올 때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많이 생겼습니다. 캄보디아의 단기 선교는 저에게 감사의 마음을 찾게 된 뜻깊은 여행이었습니다. 그 친구는 어떻게 되었냐고요? 우연한 실수로 생긴 작은 다툼이었으니까요. 지금은 서로 잘 기억도 하지 못한답니다. 두 번째 경험은 헤브론 원영학교에서 진행한 헤브론 캠프에 참가한 이야기입니다. 헤브론 원영학교는 선교사를 양성하는 기독교 대안학교이고 헤브론 캠프는 일주일 동안 집중해서 말씀과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알아가는 복음 캠프입니다. 그 캠프에는 같은 나이의 동급생 친구들이 단체로 참여했는데요. 저는 그 캠프에 간다는 소식을 듣고 절망했었습니다. 가는 건 학교 친구들과 가지만 처음 보는 사람들과 함께 숙소를 써야 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게다가 숙소도 좋은 곳이 아니란 이야기 들었습니다. 정말 캠프에 가보니 숙소는 에어컨도 없이 습기가 가득했고 모기도 엄청나게 많아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습니다. 더운 날 샤워도 마음대로 못하는 것도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점심 저녁을 먹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말씀 암송 시간도 있었습니다. 정말 쉽지 않았죠. 제가 집에서 집안일을 많이 하지는 않았는데요. 해본 적도 없는 어려운 설거지가 재미있을 정도였습니다. 캠프의 마지막 날에 나의 복음이라는 것을 쓰고 발표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나의 복음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저의 삶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적고 발표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시간이 두려웠습니다. 왜냐고요? 저의 죄가 친구들에게 밝혀지는 것이 부끄러웠습니다. 혹시나 저의 죄를 친구들이 듣고 놀리지는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저의 죄를 하나씩 적어가다 오히려 느낀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먼저는 제가 정말 큰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 느낀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지은 죄가 많은데도, 이렇게 큰 죄인인데도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해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의 삶이 내가 혼자 걷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시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니 걱정할 것도 두려울 것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당하게 가슴을 쭉 펴고 걸어갈 수 있다는 사실이 눈물나게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세 번째 경험은 미랄 심장재단에서 주최한 한 행사에 자원봉사자로 참여했던 때 이야기입니다. 미랄 심장재단 심장병 수술 세계대회라는 행사인데요. 이름이 길죠. 미랄 심장재단을 통해서 심장병 수술을 받은 22개국의 아이들을 우리나라로 초청해서 아이들에게 희망과 비전을 심어주는 행사였습니다. 그 아이들에게 후원해주고 기도해준 분들에게는 건강해진 아이들을 만나게 해주는 행사였습니다. 저는 세계 곳곳에서 온 아이들과 함께 교제하고 돌봐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말과 살아온 환경은 다르지만 여러 나라의 친구들, 동생들 등과 이야기하고 우리나라를 소개해주고 사귈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물론 어른분들도 여행에 함께 했고요. 그분들과 함께 여행을 하면서 과거에 심장병을 앓았던 분들이었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수술 이후에 너무도 건강한 모습을 보이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분들과 함께 있으면서 저의 어릴 때의 모습도 떠올랐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조금 특별한 뇌전증병 진단을 받고 오랫동안 치료를 했었습니다. 일반적인 뇌전증과는 다르게 겉으로 드러나는 증상은 없었지만 아주 오랫동안 치료를 해야 하는 난치병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검사도 많이 했고 약도 오래 먹었습니다. 처음 진단을 받을 때 병원에서는 정말 절망적인 이야기를 많이 했었다고 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니까 부모님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자라나는 동안 병원의 이야기와는 다르게 아주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튼튼하고 뛰어놀기를 무엇보다 좋아하는 상태가 되었으니까요. 요즘은 너무 뛰어노는 것만 좋아해서 오히려 혼이 너무 많이 납니다. 그리고 지금은 오랫동안 먹었던 약도 먹지 않고 있답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제 몸을, 제 삶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저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심장병에서 건강해지는 분들을 보면서 그리고 건강하게 자라온 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분들의 삶에 그리고 나의 삶에 일하시는구나 감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저의 삶 속에 일하실까요? 왜 저를 치료하시고 제 삶을 붙드실까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저는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러브리지 크리스천 스쿨의 이런 특별한 행사들은 세상을 향한 시선만을 넓혀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의 믿음의 눈을 넓게 해주었습니다. 감사를 알게 해주었고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해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치료하신 것을 알게 해주었습니다. 저는 목회자 가정의 자녀입니다. 목회자의 가정의 자녀라고 믿음이 특별해지는 것은 아니겠죠. 오히려 학교를 통해 경험한 것들로 저의 믿음이 많이 자라났습니다. 제가 한 목사님의 아들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임을 알게 해주었습니다. 목회자의 아들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학교를 통해 경험한 것들을 곱씹어 보니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한순간도 빠짐없이 저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아주 사소한 일에도 모든 것을 아셨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저의 생각보다 훨씬 크시고 모든 순간에 도움을 주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 삶은 하나님께 선물로 받은 삶입니다. 선물로 받은 삶을 어떻게 사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선물로 받은 삶을 제대로 산다는 것은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잊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지 않는 삶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삶입니다.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삶입니다. 부끄럽게도 아직 분명한 꿈을 정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꿈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통해 하나님의 따뜻함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저를 보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저의 비전입니다. 저의 인생에 함께 하신, 앞으로도 함께 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도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선물 같은 삶을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수민 군의 마지막 강연까지 들어보셨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패널석에 앉아 있다가 이렇게 또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강연자로 무대에 섰는데 느낌이 참 다를 것 같아요. 어때요? 강연하고 나니까? 저기 앉아 있을 때는 지금보다 훨씬 덜 떨렸었는데 이게 앞에 나오니까 확실히 떨리고 다릅니다. 근데 너무 잘해줬어요. 마음이 조금 저기서는 편했죠? 네. 그냥 보면 되니까. 네. 너무 잘해줬어요. 약속을 지키러 와줘서 너무 감사해요, 저희가. 강연 초반에 학교 소개를 어찌나 잘해주는지 더 이상 학교에 대해서 물어볼 게 없을 것 같아요. 학교에 대한 애정도 참 느껴졌는데 그러면 수민 학생한테 러브리지 스쿨은 어떤 곳인지 어떤 의미인지 한마디로 좀 얘기를 해준다면요? 저에게 디딤돌 같은 학교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의 사춘기에서 이제 목회자의 가정의 자녀이고 모태 신앙이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린 적이 없었던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학교에서 예배를 드리고 큐티를 하면서 이제 붙잡아줬던 것이 학교고 이제 디딤돌 역할이 돼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도와줬던 그런 학교입니다. 그렇구나. 수민 학생의 강연을 들으면서 뭔가 하나님 안에서 계속 성장해 나가고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 학생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의 눈으로 수민 학생을 바라보고 계실까 이런 생각들도 저는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강연 중간에 두더가 깜짝 놀란 게 뇌전증 병을 앓았었다고. 그럼 지금은 다 나은 거예요? 그게 아까 강연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난치병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네. 사실 이렇게 완치라는 것이 있지는 않지만 이렇게 그냥 건강하고 튼튼하게 자라나는 것을 보면 그냥 완치라고. 그렇구나. 원래 약도 먹었었는데 이제 약도 안 먹고 이렇게 잘 생활하고 있다는 거죠. 네. 너무 다행이네요. 이 자리에요. 수민 학생 아버님이신 이종현 목사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릴 적에 자녀분이 이렇게 몸이 좀 아프면 아버님 걱정도 많이 하고 그러셨겠어요. 근데 이렇게 또 잘 자란 모습 보면 대견하고 좋으실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네, 어릴 때 정말 병원을 오래 다녔던 기억이 나는데요. 네. 아까 수민이가 얘기했던 것처럼 병원에서는 늘 이렇게 절망적인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아들의 인생을 붙드셔서 이렇게
자기가 이야기한 것처럼 지금은 너무 뛰어놀아서 문제가 될 정도로 그렇게 건강하게 또 잘하게 해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수민 학생이 뭔가 목회자의 아들로서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됐다라는 고백을 했는데 이 수민 학생의 말을 들을 때 아버님 마음이 좀 어떠셨어요? 너무 감사하죠. 사실 육신의 부모는 영원할 수는 없잖아요. 언젠간 아들의 삶에서 제가 떠나가게 될 텐데 하나님께서 이제 저 인생을 영원토록 붙들어 주신다는 그것을 깨달았다는 것이 네. 너무나 감사한 고백으로 들려집니다. 맞습니다. 우리 패널분들 어떻게 들으셨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선물 같은 강연을 네. 그러니까 제가 이 강연을 들으면서 지금 이 시간에 이 자리에서 이 살아있는 간증을 듣고 있다는 이 시간이 너무 감사하고 아 내가 정말 선물을 받고 있구나. 정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제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이 시간이 그렇게 감사한 줄 잘 모르고 지나갈 때가 사실 많거든요. 그냥 바쁘다는 핑계로 하루하루 그냥 보내면서 지내는데 가만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 소중한 하루를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내가 좋은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고 또 맛있는 것도 먹을 수 있고 내가 마음껏 뛰어놀면서 즐길 수가 있는 게 아닌가. 그런데 그런 소중함을 함께 나눌 수 있고 또 그로 인해 저도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지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또 가질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무엇보다 약도 안 먹고 이렇게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음이 너무너무 저도 감사하네요. 맞습니다. 네. 수민 학생이 중학교 때 단기 선교, 캠프, 자원봉사 이런 여러 경험들을 하면서 많은 것들을 깨달았다고 했어요. 고등학교 생활도 참 많은 것들이 기대가 될 텐데 고등학교 때는 뭐 이루고 싶은 계획이나 바람 이런 거 있을까요? 저희 학교에서는 이제 고등학생이 되면은 이제 활동을 좀 하는데요. 그곳에서도 열심히 이제 참여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공부 이제 중학생 때는 네, 공부가 뭐냐 하면서 살았는데 이제 좀 열심히 해야 되겠고 이제 공부를 하려면 체력이 필요한데 맞아요. 그 체력에 맞는 축구도 열심히 해볼까 생각합니다. 좋아요. 튼튼한 체력으로 열심히 공부하기 위해서 축구도 열심히 하고 또 열심히 뛰어놀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도 늘 친밀하게 이어가는 고등학교 생활하길 바라겠습니다. 수민 학생 다시 한번 약속 지키러 와줘서 너무 감사하고 귀한 강연도 고마워요. 고맙습니다. 다음 세대 마이크 온에서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초등학생에서 고등학생까지 크리스천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데요. 세상을 향해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를 10분 이내로 촬영하여 원고와 함께 홈페이지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감동적이고 재밌는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마이크의 주인공이 되어주세요. 네, CTS 아트홀에서 보내드리는 다음 세대 마이콘. 오늘도 준비된 강연 모두 함께 하셨는데요. 함께 하신 소감부터 들어보겠습니다. 김영희 상임이사님, 오늘 다른 학교 친구들 강연도 들으시고 또 많이 들으셨는데 어떠셨어요? 우리 친구들이 믿음 안에서 이렇게 자신의 꿈을 쫓아서 최선을 다하고 당당하게 걸어가는 모습이 사실 굉장히 대견하기도 하고 감동이었어요. 저는 주 안에서 우리 친구들의 꿈이 꼭 성장하면서 이루어지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네, 이 자리에요. 수민 학생 남동생도 나와 있어요. 형 강연을 어떻게 들었는지 좀 궁금해요. 오늘 어떠셨어요? 함께 하신 소감? 원래 형이랑 뭐 형한테 배우고 그러지 않았는데 형이 말해주니까 뭔가 하나 배운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분만 더 들어볼까요? 김종석 집사님, 간단하게 또 한 말씀 해주시죠. 원래 이제 들어와 그걸 컴온 하잖아요. 우리 친구들 마이크 온 컴온 대신해서 들어와. 고맙습니다. 네, 함께 하신 소감까지 들어봤고요.
네,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크리스천 청소년이라면 누구에게나 이 자리에 서서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다음 세대 마이콘, 계속해서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받고 있고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또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기도와 사랑도 부탁드릴게요. 저희는 여기서 오늘 인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